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나는 솔로 28기 자기소개를 보고 느낀 점이란 주제로 오늘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8기 영숙이고요. 나는 솔로 PD분이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무거운 짐을 들고 여성 출연진이 들고 내려오고 남자 출연자분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뛰어가서 도와주는 이 상황을 항상 연출하는 것 같아요. 여성은 힘이 약하고 남자분은 아무래도 힘이 좀 세니까 여성분들이 무거운 짐을 드는 게 쉽지는 않고 그거를 남자분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문제. 28기 영숙 이분이 무거운 개인 트렁크를 갖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할 수 있다 얍, 할 수 있다 얍 이러면서 되게 힘겹게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거를 이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할 수 있다 얍, 할 수 있다 얍 하면서 내려오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되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한 게 그 앞에 좀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제 귀를 의심해서 한 2번 정도 들어봤고요. 실제로 제작진의 자막에도 좀 도와주세요라는 게 나옵니다. 말은 뉘앙스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그 뉘앙스가 조금만 달라도 그 느낌이 다른데 듣는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크게 소리치는 거라고는 하지만 도와주세요라는 것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도와달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저는 느껴졌고 그 앞에 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도와주려고 어떤 남자 출연진이 뛰어오니까 아르기닌이라고 뭐 이제 자기 도와줄 사람 미리 준비했다 이러면서 선물을 주고 굉장히 고마워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너무 불필요한 오해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을 해요. 저 오는 거 못 보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는 거를 보면 도와주러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오는 거를 봐도 도와주러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정말로 얼마나 기여를 하냐, 얼마나 뭐 노력을 하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여분이나 노력분을 떠나서 묘하게 빈정상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더 많이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남자분 입장에서도 짐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뛰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지언정 그거를 상대방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한다거나 혹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래도 고마워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저 오는 거 못 보셨죠? 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은 뭐지 도대체 이거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굉장히 풀어가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여자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반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남자 입장에서도 되게 사회적으로 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집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이거저거 아이를 키우는 일도 어려운 일이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운 이슈들을 풀어감에 있어서 상대랑 풀어나가는 이 과정에서 좀 많은 오해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했고요. 뭐 알 순 없지만 다만 그래도 좋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되게 여성스럽고 말도 좀 조근조근하고 옷도 되게 본인에게 어울리게 잘 입고 좀 여성스러운 모습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사랑받고 잘 지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여성스럽고 이제 이런 거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관계가 유지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장보는 모습에서는 제작진이 준 카드니까 개인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치도 여러 개 묶음으로 바꾸고 우유도 큰 통으로 바꾸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고요. 반대로 장을 볼 때 굉장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분도 한 분 있잖아요. 이분. 이런 걸 좀 받아주는 분을 만나면 참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싶은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차는 넥소인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차는. 요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수인데요. 이 사람은 20대 때 영국 유학을 갔다고 하고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되게 일찍 했다가 20대 후반에 이혼을 했고 주 3, 4일 러닝을 하고 있고 10km씩 한다고 합니다. 딸을 양육 중이고 딸이 이제 고3이 됐고 딸이랑 데이트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딸이 아빠도 나가봐라 낯설을 추천하고 나왔다고 하고 교회 유아부 교사를 오래 했다고 합니다. 타고 있는 차는 제네시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남자 출연자분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딱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이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에 살았을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입니다. 청담동, 삼성동, 뭐 상하아파트나 진흥아파트 요런 데쯤 살았을 것 같고요. 이제 부모가 무슨 국회의원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미 좀 좋고 적당히 잘 살았을 것 같고 뭐 영국 유학 가고 이런 것도 이제 먹고 사는 집안들이 하는 거니까 영국도 그 월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집에서 굉장히 풍요로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너무 풍요로운 게 오히려 이 사람의 젊은 시절에 좀 독이 되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지금 사는 곳이 광진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꼭 이렇게 압구정동 사람들이 자기 2세를 압구정동에 집 사주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아서 굉장히 잘 사는 경우 말고는 흔치 않아서 보통 압구정동은 자식들 멀티를 옛날에 옥수동 같은 데다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동, 청담동 주민들은 자식들 멀티를 그쪽에다 많이 했죠. 뭐 자양동 같은 데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느낌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의 교회는 신사동 소망교회 육아부나 뭐 신현대 앞에 있는 게 광림교회 같은데 육아부 교사를 했을 것 같고 보통 그런데 유아부 교사들이 되게 오래 하잖아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 교회를 같이 다녔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되게 좋게 보이는 거는 러닝을 3년 동안 주 3, 4회 10km 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걸 주 3, 4회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거를 뭐 한두 달 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제 3년을 하는 거는 쉽지 않죠. 이 사람 몸이 얘기하는데 군살도 없고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는 걸로 보면은 실제로 운동을 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건강한 심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사회가 10대, 20대 때 조금 길을 잘못 들면 그 이후의 삶이 되게 많이 좀 꼬이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수라는 분이 이제 10대, 20대 때는 좀 놀아가지고 좀 꼬였던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형님이라 좀 철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기 딸을 또 되게 잘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딸이랑 데이트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오히려 그 딸이 아빠 보고 나는 솔로를 나가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딸 교육에 진심이었고 그 딸이 사랑을 받았고 좋은 아빠길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고 이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딸이잖아요. 이 딸이 자기 아빠를 나는 솔로에 나가서 좋은 여자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할지는 평가가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집안도 좋고 집안도 먹고 살고 아마 광진구도 제 느낌상은 보통 요런 2세들은 보통 자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자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이런 유아부 교사를 하는 사람들의 그 느낌을 알고 그런 느낌들이 다 또 되게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 남자 출연자분 중에 가장 괜찮은 분인 것 같고 좋은 분을 만나서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분이 저는 영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람 짐 들어달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좀 뭔가가 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옥순이랑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옥순은 나이가 좀 어리고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좀 학교 뭐에서 만났던 사람인 것 같고 뭐 3년 연애하다가 결혼한 것 같은데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고 면접 교섭도 안 한다고 이제 혼자 양육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말하는 거를 보면은 뭐 소송을 하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에 차 있는 것 같지 않게 그냥 털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런 점이 좀 특이하게 보였고요. 허울뿐인 새 가족보다 지금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다. 이제 딸이랑 둘이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옥수는 사실 아쉬운 게 있어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지금 딸이랑 둘이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양육비도 안 주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는 뉘앙스는 없었고 받아야 될 거 안 받으니까 억울은 하겠죠. 근데 그게 막 분에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고 상대를 만날 때 비양육자가 내가 아이가 있는 게 걸리면 시작을 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고려할 사항은 아이다.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본인이 좀 안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멘탈이 불안정한 사람은 상대랑 만났을 때 안정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낯설 출연자들 보면 되게 막 울고 뭐 술 먹고 막 좀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고 나만 안타깝고 나만 이혼을 했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이런 듯한 뉘앙스를 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 옥수는 나에 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아이랑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이가 있는 게 문제가 된다면 시작을 안 하고 싶고 아이가 가장 우선이다. 그럼 변함이 없다. 라고 못을 받고 시작하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정상적인 건강한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딸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싶다. 이해가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데 그 상황이 깨지지 않으면서 맞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광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둘이 거의 복사판인데 광수도 딸이랑 둘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이 딸도 아빠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고 이 옥순도 본인 딸이랑 잘 지내니까 서로 각자 자기 자식 키우면 되고 거기에 합쳐졌을 때 서로에게 바라거나 의지하는 바가 없거든요. 이 옥순도 스스로 살고 있고 학력도 괜찮아서 광수도 뭐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미 집안이 꽤 유복할 거고 제가 볼 때 이 광진구도 잘할 것 같아서 사실 뭐 먹고 사는데 그렇게 아쉬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다 팔자 좋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제일 건강한 돌싱의 모습인 것 같고 옥순이나 광수가 둘이 만나면 개인적으로는 제일 보기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은 약간 이 광수랑 영숙님이랑 잘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아직은 이분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은 정말 이분을 잘 받아주는 분을 만나면 되게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여성스럽게 좋은 그림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굉장히 힘든 삶이 될 것 같고 서로에게 영수 이분은 이게 도대체 뭐 굳이 제가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식으로 몇 년 동안 몇 억을 벌었다. 최근 2개월 동안 1억을 주식으로 벌었다고 인증도 했고요. 뭐 스타트업 CEO다라고 얘기하고 학력은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공학과라고 합니다. 시스템 경영공학과. 미국 경영학 석사 MBA를 했다고 하고 서울대 푸드테크 대학원 재학 중이고 미국 대학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온라인 과정이라서 도서관에서 논문만 쓰면 된다라고 하고 상대 자녀 수는 상관없다. 먹여 살리겠다. 배우자가 좋다면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 저는 좋은 말을 다 하거든요. 이 사람이 상대 자녀 수 상관없다. 먹여 살리겠다. 배우자가 좋다면 배경도 사랑해야 됐다. 뭐 자기는 검소하다. 뭐 이렇게 사치가 있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사실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생각을 역시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나만의 생각은 아니구나 했는데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여성자 출연자분이 그 자기소개를 듣더니 내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남자다. 능력 있는데 검소한 남자를 찾고 싶었다. 그냥 와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마음을 열게 했다. 눈물의 포인트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이 남자의 이런 자기소개를 보면서 막 다 먹여 살리겠다. 배우자의 배경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왈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이분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뭐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서러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이 터지고 뭐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게 뭐 만난 지 얼마 된 사이도 아니고 상대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이 뭐 다 받아준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결혼을 하고 10년, 20년 살아도 알 수 없는 게 상대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일면식도 없고 이제 막 만나서 자기소개 풀어가는 과정인데 그 상대의 말을 듣고 능력이 있는데 검소한 남자를 찾고 싶다.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검소하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굉장히 사람을 쉽게 잘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호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저 사람이 뭔데 날 도와주지?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호의가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걸 갚아야 될 것 같고 그 호의를 왜 나한테 베푸는지 모르겠고 그런 호의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게 불편한데 그런 이렇게 굉장히 F 성향인 거를 보면서 저랑은 상당히 다른 사람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딴 데서 보니까 이분 직업이 회계사래요. 그래서 의외의 직업인데 본인 능력도 꽤 있는데 술 먹고 하는 모습은 그냥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차는 구형 Q3를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 이분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아까 이분에 비하면 굉장히 정제된 모습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입니다. 별로 캐릭터가 드러난 게 없고요. 본인이 술을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망가진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연할 때는 스타렉스를 타고 왔는데 스타렉스는 아마 제작진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요. 본인이 운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 출연자들은 여성 출연자분들도 다 차를 갖고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정도 나이에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분 캐릭터를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옥수는 차가 그랜저 신형 타고 있고요. 그 그랜저 신형 문고리에 이렇게 생긴 거를 붙여놓은 거를 보니까 진짜 자기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희인데요. 이 사람은 치과의사고요. 서울대 치전원이고 노원 쪽의 개원이인데 병원 홈페이지에 프로필은 혼자만 나와 있는데 직원이 그러니까 의사 페이닥터가 아예 없을까 싶긴 한데 아마 한 명 정도 페이닥터를 주 1, 2회 정도 나오는 분은 적어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병원을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이 보니까 옛날에 무슨 영어 공부하는 치과의사라는 뭐 그런 짤방 같은 게 돌았던 게 있는데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SNS 같은 거나 방송 같은 거에 꾸준히 주기적으로 좀 나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쇼츠 같은 데 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의 폴댄스 했던 영상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도 아직까지는 중립기어 이상으로 좀 쎄합니다. 왜냐면 어떤 외모나 말하는 말투나 다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나쁜 게 한 개도 없어 보이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얼마나 문제가 크길래 이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는 건가? 라는 게 이제 좀 궁금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제 내과 전공의 할 때 내과 의국에서 남자애들끼리 막 했던 얘기가 있어요. 걸러야 될 뭐 여자들의 뭐 찡 뭐 이런 것들 중에 막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왔던 키워드가 이제 폴댄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폴댄스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폴댄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폴댄스 하는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모여서 하는 얘기 중에 나왔던 게 이상하게 그 뭔가 이거는 과학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로 치면 뭐 자동차 막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있다든지 뭐 시계 사진을 프로필로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러면 뭔가 좀 뭐 이상한 캐릭터 혹은 뭐 그 몸바디 같은 거 프로필로 한 사람이라든지 뭐 남자 셀카가 너무 많다든지 뭐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포인트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자인데 폴댄스 하는 사람들 좀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좀 폴댄스 하는 사람들 좀 쎄하다. 근데 보니까 이분도 폴댄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주변에 폴댄스와 관련된 사람들이 조금 약간 이상하게 그 관종과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치과 홍보하러 나온 거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지언정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사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어렵다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도.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SNS나 약간의 어느 정도 관심이 떨어지는 거를 견디지 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주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될 만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번 기수에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진정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그 첫 선택을 할 때 어떤 남자분을 선택했는데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이 선택할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방송의 컨셉을 위해 적당한 플랜 B를 그냥 적당하게 골랐던 느낌이었고 뭐 사람의 진심을 알 수는 없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어떤 실제로 이런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그런 물들이 대충 있잖아요. 그런 물들이 다르면 실제로 아예 동선이 다르거든요. 사는 동선이 다르고 백화점에 가도 동선이 다르고 유효한 충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결정사에 가도 어느 정도 매칭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만약에 결정사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한들 프로필을 보고 거절할 거고 프로필을 보고 거절했는데 강제로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서 나가서 만난다 한들 밥 한 번 먹고 끝날 사이인 사람들이더라도
이 나는 솔로라는 환경이 굉장히 특이한 게 애초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 명을 놓고 뭐 한 5박 6일인가 몇 박 며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의 일들이 좀 벌어지긴 하죠. 항상 보면. 지난 기수에서도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거리도 멀어서 애초에 감정을 안 두려고 했다가도 이런 유효충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상하게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이 생긴 걸 자기도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나와서는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기수가 있잖아요. 27기에서.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진심은 없을 것 같고 이분이 여기서 만날 분도 제가 봐선 없어 보이는데 진심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효충돌이 많은 이곳에서 의외에 또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생기는 건 있을까? 라는 게 좀 궁금한 포인트긴 한데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컨셉을 잡고 해도 이게 몇 박 며칠의 컨셉 유지하는 건 대부분 다 보면 쉽지 않더라고요. 28기 정의가 끝까지 계속 이런 그냥 방송 컨셉을 유지하고 나갈지 혹은 다른 모습이 보일지 그게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특수한 집단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 형님은 이제 축구하시는 형님인데요. 축구 선수 30년 했고요. 지금은 스타트업으로 축구 관련 영상 제작하고 있고 구로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수랑 청라 쪽에 축구 교실하고 있고 직원이 17명 주 6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은 축구 동호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이 형님이 인상이 조금 강하긴 한데요. 인상이 강하고 나이가 조금 있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한 직업을 꾸준히 별 탈 없이 해왔고 은퇴하고 나서도 자신의 그 일을 그냥 주 7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타시는 차는 그 차를 타더라고요. 이게 BMW F바디 6시리즈 GT입니다. 참고로 정의는 구형 그랜저 타고 나왔고요. 그런데 이 형님 혹시 제 구독자분이 아닌가 싶어서 좀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 추후 이어지는 영상을 보고 추가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전반적으로 이번 돌싱 특집 초반부를 보면서 느낀 생각들이 좀 있는데요. 일방적인 상대의 과실에 의해서 이혼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는데 여기 나온 상당수의 거의 다 여성 출연자분들은 이제 상대의 과실을 얘기하고 나는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당수는 사실은 양쪽의 과실이 있을 거고 그 양쪽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 싸우는 지점이 의외로 똑같은 지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남자는 ABC가 불만인데 여자는 DEF가 불만이라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남자 출연자분들은 보면 자기가 좀 능력이 없을 때 힘들 때 만나서 뭐 시댁살이를 해서 상대가 좀 힘들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도 힘들었을 거다 나도 그 당시에 성숙하지 못했다 뭐 이런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성찰이 조금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 보였는데 여성 출연자분들 중 일부는 너무 세상에서 자기만 소중하고 나만 억울하고 내가 제일 피해자고 상대의 과실이고 나만 제일 슬프고 서럽고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조금 영상을 보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식을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쨌든 이 재혼 시장에서 큰 디스 어드밴티지기는 하지만 애가 3명 있는 분도 있잖아요. 이분은 아마 애가 3명 있는데 그러니까 애가 3명 있으면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명 있어도 만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애를 정말 열심히 키우고 소중하게 하는 모습은 어쨌든 상당히 좋아 보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물론 큰 디스 어드밴티지이긴 하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